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고 저렇게 싫다는데 왜 하느냐. 대북 풍선만 보내지 않으면 오물 풍선도 오지 않고 남북 간 관계도 좋아지고 국민들이 위협도 받지 않고 안전하게 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만약에 대북 전단을 보내지 않고 대북 확성기를 틀지 않으면 남북 간 갈등이 없고 국민들이 안전합니까?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안전하게 됩니까? 결론은 이 대북 전단금지법, 김여정 하명법은 남한을 공산화하려는 전략의 아주 중요한 단추입니다. 이 법안 찍진의 여왕! 오늘도 북한의 자유와 복음의 소식을 들고 북진하는 여자 찍녀 이정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지요?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조금 늦게 찍게 되었습니다. 더위에 어떻게 지내시나요? 이 더위에 북한은 홍수로 너무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요. 그곳에 가족이 사는 우리 탈북민들 정말 애간장이 다 녹을 것 같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파주에 물난리 났을 때요, 파주에 사는 친척분이 계세요. 그래서 전화해서 바로 피해 없으신지 괜찮으신지 물어봤는데 우리 탈북민들은 연락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오죽 애가 탈까 싶습니다.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이 상황. 매일 새벽마다 저희 메노라 통일선교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화이팅입니다. 저번 주에 서울 경기 지역에서 풍선 제작을 섬기실 분들을 제가 광고를 띄웠는데요. 제가 이메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요즘에는 제가 이메일을 사용할 일이 많이 없습니다. 웬만한 건 카톡으로 자료 전달이 다 가능한데요. 그래서 저도 이메일을 한 달에 한 두세 번 정도 사용할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제 이메일이 스팸 신고가 다수가 들어와서 사용 정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벤져님께 제가 물어보니까 북한 해커들 사이버 교란이라고 해서요. 이 작은 채널 유튜버까지 관리하신다고 우리 북한 해커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 결론은 이 복음 풍선이 정말로 싫고 정말 효과가 큰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북한 해커들 듣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듣고 있다면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작은 우리 유튜버 이메일까지 사용 정지시킬 정도로 효과가 크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확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라는 응원의 메시지로 받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내용을 전하고 싶은데요. 지금 이것은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이 남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분들 많이 공유해 주시고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월 19일, 그러니까 한 2주 전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외 35인, 조국 외 10인 45명이 동시에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법률 개정안, 이것은 대북전단금지법인데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판결난 이 대북전단금지법을 다시 개정해서 발의했는데요. 똑같이 짠 것처럼 두 개의 법안이 한 날 발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북한이 2020년 6월 16일에 대북 풍선을 문제 삼아서 남한에서 개성에 지어준 600억짜리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를 자기들 마음대로 폭파시켰는데요. 그리고 나서 바로 2020년 6월 30일, 그러니까 한 보름 후죠. 송영길 의원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북전단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것의 정확한 명칭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회에서 국힘 정진석 의원이 이것은 명백한 김여정 하명법이다,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더 많이 알려진 법입니다. 근데 이것이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졸속 처리를 해서 통과가 되면서 대북 풍선을 보내는 모든 통로가 다 불법이 되고 얼어붙게 되었습니다. 2020년에 이런 일을 당하고 사실은 어벤져님과 함께하는 우리 많은 동력자분들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저는 2022년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합류할 때도 이 법은 효력이 있었고, 그래서 이게 불법인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무너진 곳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 주민들을 포기할 수가 없었고, 북한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했었고,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열악한 상황을 방관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법에 위배된다 이렇게 해도 끝까지 싸워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2023년 9월 26일에 헌법재판소가 이 대북전단금지법을 위헌으로 판결하게 되었습니다. 3년 만에 대북풍선 사역이 합법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다시 1년도 되지 않아서 지금 약 2주 전에 22대 국회에서 45명의 국회의원이 대북전단금지법, 이 김여정 하명법 개정안을 들고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이 두 개의 법안이 한날에 35인, 10인 총 45인의 국회의원에 의해서 발의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이름 띄워드릴 테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법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고, 저렇게 싫다는데 왜 하느냐? 대북 풍선만 보내지 않으면 오물 풍선도 오지 않고 남북 간의 관계도 좋아지고 국민들이 위협도 받지 않고 안전하게 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이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저를 걱정해서 말씀해 주시기도 하시고 또 자신의 안전 때문에 말씀해 주시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이 왜 우리와 상관이 있는지 조목조목 몇 회에 걸쳐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자세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결론은 이 대북전단금지법, 김여정 하명법은 남한을 공산화하려는 전략의 아주 중요한 단추입니다. 이 법안을 통해서 많은 남한 공산화 법률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북한도 남북 분단이 되고요. 지금부터 우리는 공산주의 국가다, 이렇게 발표하고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천천히 공산국가가 되었고, 교회도 천천히 10년 정도의 시간에 걸쳐서 없어졌습니다. 어느 날 돌아보니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번에 발의한 이 개정안에 나온 첫 번째 항목이 이렇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법을 위헌이라고 결정했는데, 대북 전단은 남북 합의서 위반 행위고 국민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북 합의서가 무엇인가, 이것을 위반하는 것이 무엇인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9월 19일에 문재인과 김정은이 만났죠. 그래서 합의를 했습니다. 서로 군사적인 긴장감을 낮추기 위해서 육해 공군의 군사적인 대치를 줄이자,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뜬금없이 대북 전단을 보내지 말라는 내용을 넣은 것입니다. 군사적인 합의는 서로 줄이자는 것이 납득이 가는데 여기 왜 대북 전단이 들어가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대등한 입장에서 공평하게 맺은 조약이 아니고 남한이 북한에 치우쳐서 불공평하게 맺은 조항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김정은 정권은 한미훈련이나 대북풍선이 가장 싫을 것 같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합의서를 먼저 위반한 것이요, 북한입니다. 어떻게 먼저 위반했는지 인터넷에 엄청 많이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구장창 미사일을 사흘이 멀다 하고 쏘죠. 핵무장시키죠. 군사시설 확충하죠. 한국군의 지피 총격 사건 등등 2023년 1월 15일까지 북한에 의해서는 총 17회 위반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총 2회 위반이 있었는데 이것도 대한민국에서의 위반 사항은 대응 사격이었습니다. 선제적으로 저희가 먼저 위반한 사례는 하나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북한에서 먼저 위반하고 그리고 우리만 지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효력이 하나도 없는 이 종이장 한 장을 남북 합의서를 계속 지키겠다고 하는 이 사람들, 대한민국 법안의 근거 조항으로까지 발의한 이 사람들, 남한 편인지 북한 정권 편인지 모르겠습니다. 요 근래에 나는 이 편도 저 편도 아니다, 이렇게 국회에 와서 자신 있게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낸 최재형 운전기사 있었죠. 이 45명도 같은 정체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남북 합의서 위반 행위라는 조항은 우리가 들먹일 가치도 없으니까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논점인데요, 이 대북 풍선이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킨다, 이런 부분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북풍선이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합니까? 오물풍선이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합니까?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중에서는 대북풍선 때문에 북한 김정은 정권을 도발했고 그것이 싫어서 오물풍선이 왔기 때문에 대북풍선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의 근거대로 북한을 도발하지 않으면 남북 간 갈등이 없어지고 국민들이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6.25 전쟁은 누가 일으켰습니까? 북한이 먼저 공격했고 남침했죠. 근데 북한이 남침할 수밖에 없도록 이승만 정권과 미국이 유도했다, 남침 유도설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6.25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을 하면 전범이 북한이 아니라 남한이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전쟁을 도발하는 국가, 그 국가가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안전해지지 않을까, 이런 논리로 접근을 해버리면 결국에는 전쟁을 도발하는, 공격하는 국가가 모든 권리를 다 장악해버리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인류는 보편적이고 근본적인 가치를 공유하게 됩니다. 이것을 지키는 선 안에서 서로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것인데요. 그런데 북한이라는 곳은 최소한의 인권도 보장되지 않고 최악의 인권 박탈 국가고 최빈국인데 북한 정권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말자, 이런 논리면 우리는 앞으로 북한 정권이 싫어하는 것 하지 말아야 되겠죠. 만약에 북한 정권이 한국 교회들이 너무 싫다, 그러면 한국 교회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비약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만약에 대북 전단을 보내지 않고 대북 확성기를 틀지 않으면 남북 간 갈등이 없고 국민들이 안전합니까?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안전하게 됩니까? 그렇다면 북한에서 가장 원하는 것을 다 해주면 우리는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가장 평화롭지 않을까요? 그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6.25 전쟁이 왜 일어났습니까? 미군이 철수했고 미국이 에친스 라인에 대한민국을 제외하고 끄었고 남한은 군사도 장비도 도와줄 동맹도 없는 가장 취약국이 되었기 때문에 스탈린이 김일성 앞세워서 6.25 전쟁을 일으킨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보내는 풍선에는 복음이 실려 있습니다. 복음이 아주 덕지덕지 붙어 있는데요. 모든 물품에 복음 스티커를 다 기본 장착 붙입니다. 앞서 여러 회차에 걸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북한에 복음을 전하는 유일한 길은 하늘길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교회 한 번 더 도전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방법이 있다? 그런데 이것을 상대방이 싫어하는 방법이다. 그렇다면 당신들은 멈추겠습니까? 그럼 이슬람 국가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간 선교사님들, 아프리카나 오지에 복음 들고 들어가는 선교사님들 위험하니까 모두 멈춰야 되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잘못된 법을 만들어서 국가에 순종하라고 하니까 하지 말라는 건 하지 않아야 되고, 그러면 전도하지 말라면 하지 않아야 되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차별금지법 아닙니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었을 때 우리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한국교회는 차별금지법은 반대하고 대북전단금지법은 찬성하는 것, 이율배반적이지 않을까요? 지금 당장은 우리한테 대북전단금지법이 아무 상관이 없다고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허용하게 되면 언젠가는 한국교회도 복음 전파가 막히는 날이 올 거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내려지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페미니즘을 허용했기 때문에 동성애를 허용할 수밖에 없는 차별금지법이 지금 나타난 것입니다. 지금 이 법안의 통과 유무는 북한의 일이 아니고요, 우리의 일입니다. 여러분이 움직이지 않으신다면 종북 좌파들은 다음 코스가 분명히 정해져 있고 다음 코스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설명란, 여기에 모든 곳에 이 법안 반대 의견 등록할 수 있는 사이트를 올려놓을 테니까 모두 공유해 주시고 반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8일까지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머리띠 여왕이 우리를 아무리 누르고 핍박하고 옥죄고 그래도 우리는 풍선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북한에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북한 머리띠 여왕은 자기 수준에 맞게 오물을 보내지만 남한 직진의 여왕과 어벤져님은 남한에서도 가장 아끼는 것, 가장 좋은 것 담아서 북한에 보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뵐게요.